안녕하세요, 살빼남입니다. 자, 제가 평상시에 다이어트 환자분들에게 자주 받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자, 이거 땡땡은 먹으면 안 되겠죠? 네, 그렇게 물어보시는 음식들 대부분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바로 다이어트에는 구제가 불가능한 그런 구제불능 음식이라는 점입니다. 자, 오늘은요, 다이어트에 정말 활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다이어트 구제불능 음식 탑 5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제가 세 가지 면에서 점수를 좀 줄 건데요. 자, 첫 번째는 얼마나 살이 찌는지 정도예요. 자, 이거는 살이 많이 찔수록 점수가 높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건강에 얼마나 안 좋냐. 자, 이거는 건강에 해가 될수록 점수가 높습니다. 참고로 건강에 안 좋으면 지방분해에도 악영향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다이어트에 안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구제가 어려운 지수입니다. 즉 구제불능 지수인데요. 자, 기본적으로는 이 어떤 음식이든 머리를 좀 쓰면 최대한 살이 덜 찌게 먹을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비빔국수가 있죠. 자, 채소를 좀 많이 넣어서 국수랑 채소랑 1:1 비중 정도로 해준다든지, 거기에 뭐 양념장을 뭐 스리라차라든지 아니면 칼로리가 거의 없는 그런 매운 거 위주로 쓰고, 또 삶은 달걀도 해서 단백질을 좀 더해주면 다이어트에 정말 활용할 만한 좋은 음식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도 그 음식의 본질은 잃어버리지 않았죠. 자, 후루후룩 먹으면서 그 채소 씹히는 맛도 있고, 또 양념의 매콤한 맛에 또 삶은 계란의 그 깊은 맛도 더해집니다. 즉 그 음식으로서 성립이 되는데도 살이 덜 찌게 할 수 있으면 구제가 가능한 건데, 그게 안 되는 음식들도 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뭘 하든 살이 덜 찌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거나 아니면 아예 없거나, 아니면 살이 덜 찌게 하려면 그 음식으로 성립이 안 되는 그런 음식들 말이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거리에서 파는 그 튀긴 핫도그 이렇게 꼬치에 끼워서 먹는 그거를 다이어트에 도움되게 먹으려면 채소를 듬뿍 얹으면 되긴 하겠지만, 그럼 영양 균형이 좀 맞겠지만, 그렇게 되면 그건 이미 핫도그가 아니겠죠. 우리 AI가 그려준 이 그림처럼 말이죠.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요, 음식이니까 이 마시는 거 음료도 포함입니다. 5위는요, 아이스크림입니다. 자, 아이스크림은 뭐냐? 이 크림을 막 휘저어가지고 공기층을 만들고 거기에 설탕도 같이 넣은 음식이죠. 이 공기층 덕분에 단맛이 훨씬 더 잘 느껴집니다. 그래서 녹은 아이스크림이 맛이 없죠. 자, 태생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고설탕, 고지방, 고칼로리예요. 따라서 살찌는 정도는 5점입니다. 또 대부분 아이스크림이 이 단맛을 설탕으로 내는데 거의 뭐 혈당 폭탄에 가깝죠. 혈관 건강에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강 점수는 4점을 줍니다. 다만 구제가 그나마 좀 많이 가능해졌는데요. 최근 나오는 제품들 중에는 이 단맛을 대체 감미료를 사용해서 설탕이 거의 안 들어가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 원래 아이스크림과 거의 비슷한 맛을 내고 지방도 적게 쓰는 것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시장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구제불능 점수는 2점을 주겠습니다. 조금 더 기술이 발달하면 정말 1점까지 아니면 0점까지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총점 3.3점입니다. 4위는요, 술입니다. 술의 알코올은 그 자체로는 지방 전환율이 높지 않아서 살이 많이 안 쪄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 간에서 알코올을 분해하느라 지방 탄수화물 분해가 뒤로 밀려버립니다. 또 알코올은 식욕 조절도 못하게 해서 많이 먹게 만드는데, 이 하필 안주들은 또 살찌는 것들밖에 없죠. 이래저래 살찌는 정도는 한 5점 주고요. 물론 덜 찌게 먹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로 술만 먹고 안주는 일체 안 먹는 겁니다. 문제는요, 이렇게 하면 몸이 상하죠. 또 숙취를 풀 때도 적당량 식사를 해야 되는데, 아예 굶으면 숙취에도 도움이 안 되다 보니까 추가로 몸이 더 상합니다. 그나마 이 안주를 채소와 단백질 위주로만 먹고 물 많이 마시면 좀 나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구제불능 점수는 제가 일단 2점을 주겠어요. 다만 건강 면으로 따졌을 때 술은 건강에 정말 최악인데, 이 간의 분해 능력이 영원할 거라고 믿으시면 절대 안 되겠죠. 결국 술을 먹다 보면요, 지방간 등, 거기서 또 더 나가면 간암 등 대부분의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건강 점수는 5점 줍니다. 총점 4점입니다. 자, 공동 2위는요, 바로 튀김입니다. 튀김은 종류가 참 많죠. 안에 오징어를 넣을 수도 있고 고구마 튀김도 있고, 속재료는 다양하지만 이 밀가루로 튀김옷 입히고 기름에 집어넣어서 기름통 안에 집어넣어서 튀겼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튀김에는 정말 많은 양의 기름이 흡수되고,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고칼로리와 높은 포화지방, 특히 트랜스 지방 함량을 의미하죠. 자, 그러면요, 심장 질환과 콜레스테롤 상승의 위험을 증가시키니까
건강 점수는 4점이고요. 또 튀김옷도 밀가루로 탄수화물이에요. 근데 또 속재료가 고구마 같은 탄수화물인 경우도 많죠. 그러면 혈당도 확 올라갑니다. 따라서 살찌는 정도는 5점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덜 찌게 먹을 수 있을까? 사실 속재료를 오징어 같이 단백질 위주로 하면 그나마 좀 나을 거예요. 나머지는 사실 뭐 별 방법이 없습니다. 이 기름에 넣어서 튀기는 거를 굽는 걸로 대체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럼 맛이 많이 떨어질 거고요. 또 애초에 튀김옷은 밀가루밖에 안 되잖아요. 이건 정말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구제볼륨 정수는 4점 줍니다. 총점 4.3점입니다. 또 다른 공동 2위 도넛입니다. 도넛은요, 밀가루로 만든 빵을 이 트랜스 지방이 기름에 푹 담가서 튀겨내죠. 그리고 대부분은 그 위에 설탕을 뿌려서 마무리를 합니다. 한마디로 빵을 기름으로 펌벅을 하고 그 위에 설탕을 뿌렸으니 이건 사실 다이어트에 활용이 좀 어렵죠. 그래서 살찌는 점수는 5점을 줍니다. 이 영양소도 탄수화물하고 지방만 있어서 우리 몸에 필요한 뭐 필수 미네랄, 비타민 이런 건 뭐 거의 없어요. 이걸 빈칼로리라고 하는데 몸에도 안 좋지만 영양실조도 올 수 있습니다. 칼로리 과잉인데 영양실조 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건강 점수는 5점 줍니다. 도넛을 그나마 살이 덜 찌게 먹으려면 구워서 먹으면 좀 나을 수 있고요. 또 설탕을 안 뿌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물론 달달한 건 좀 아쉽지만 말이죠. 자, 그래서 구제별로 점수는 이걸 어떻게든 좀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3점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점 4.3점입니다. 자, 대망의 1위 두구두구두구 바로 피자입니다. 피자는요, 밀가루로 만든 도우에 여러 가지 토핑을 얹고 구워낸 요리죠. 일단 밀가루로 만든 도우를 생각해보면 기본적으로 빵입니다. 보통 탄수화물이 살찌고 싶다고 생각하시는데 나쁜 탄수화물, 즉 살찌는 탄수화물의 대표 주자가 바로 이 빵이죠. 그리고 그 위에 토핑으로는 주로 치즈, 페퍼로니 같은 가공육, 그리고 토마토 소스가 들어가는데 치즈는 고지방이고 가공육도 고지방의 나트륨 함량이 높습니다. 토마토 소스도 당질이 좀 높을 수밖에 없고요. 자, 필연적으로 이 피자는요, 고칼로리, 고지방, 고탄수화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살찌는 점수는 5점을 주고요. 또 살이 덜 찌려면 이 도우를 밀가루 쓰지 않고 아몬드 가루 같은 거를 쓰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런데 피자 도우를 그렇게 만들기가 참 어렵고요. 그렇게 해서 맛을 내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많이 먹어봐서 좀 느낀 점입니다. 자, 그리고 그나마 또 살이 덜 찌려면은 이 토핑도 닭가슴살하고 채소만 올리고 이 치즈와 토마토 소스를 최대한 덜 올려야 되는데, 자, 그렇게 해서 제가 먹어본 적이 있는데 이게 피자로 많이 느껴지질 않습니다. 이게 피자로 성립이 되려면 치즈하고 토마토 소스는 일단 그냥 쫙 깔려야 돼요. 따라서 구제불능 점수도 5점을 좀 주고요. 또 건강면에서는 나트륨도 높고 포화지방 위주라서 이게 심장질환 위험이 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4점을 주겠습니다. 총점 4.7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요요가 안 올지도.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다이어트에 정말 활용이 어려운, 정말 좀 구제불능일 수도 있다, 그런 음식들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래도 이 음식들을 최대한 좀 구제하려고 해봤는데요.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녀석들을 구제할 가치가 있을까요? 근데 사실은요, 음식이 구제불능인 건 없습니다. 어떤 음식이든요, 맛있는 건 우리에게 긍정적이고요. 다만 그게 살이 찌니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적당량만 먹었으면 뭐든지 큰 문제는 안 됩니다. 구제불능인 거는 사실 음식이 아니라 어떤 우리의 태도일 수 있죠. 다만 이 적당량 먹는 게 참 힘든 것도 그것도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또 얘네들을 무작정 참고 안 먹으면 또 어떻게 되냐, 이 삶이 사실 재미없어지기도 하고 언젠가 또 갑자기 입이 터져서 결국에는 폭식을 할 확률도 높고요. 따라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 아예 참는 것도 그냥 하지 마시고 오히려 적당량을 먹는 그 트레이닝을 계속 하시는 게 맞습니다. 다이어트를요, 참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적당히 먹을 줄 알도록 내가 트레이닝을 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물론 나는 뭐 일단 손을 한번 대면 그냥 절제가 안 돼, 그냥 왕창 먹게 돼, 그런 분들은요, 처음에는 아예 뚝 끊는 콜드 터키법으로 하셨다가 나중에 감정적으로 그 음식과 좀 분리가 되고 그 음식과 좀 멀어져서 그게 좀 절제가 될 것 같으면 그때부터 천천히 절제하면서 먹는 방법을 조금씩 훈련해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끊었다가 나중에 조금씩 그 음식을 배워가는 거죠. 자, 이거는요, 사람마다 케바케가 좀 크니까 여러분한테 맞는 방식을 취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다이어트와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노력하시는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 저는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다이어트 가이드 살빼남 그리고 브로콜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